안녕하세요, 현성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성형수술을 두 곳을 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눈매 교정 수술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양악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양악수술을 한 이유가 그 양악수술을 했을 때가 바로 2년 전에 3월쯤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양악수술을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 정말로 그냥 과감하게 양압수술을 했어요. 근데 양압수술을 제가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유가 많았는데, 첫 번째로 지금 아마도 이렇게 영상을 보실 때는 제가 거울 모드로 하고 찍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시면은 아마 되게 어색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저를. 그 이유가, 사람은 왼쪽 얼굴하고 오른쪽 얼굴하고 차이가 많이 나면은 이 내가 보는 모습하고 타인이 보는 모습하고의 차이가 크대요. 근데 저는 이제 비대칭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리고 그 비대칭이 심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비강이라고 하죠. 이 코 숨 들어 마시는. 근데 이게 한쪽은 넓고 한쪽은 거의 이제 뭐 찌그러져서 숨을 잘 못 쉬는 거예요, 제대로 한쪽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대칭이 있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수면도 제대로 못하고 한쪽으로만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전 심지어 이제 한쪽 턱으로는 거의 못 씹었어요, 음식을. 왜냐면 지금은 수술해서 저도 헷갈리던데 아마 이쪽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좀 턱이 돌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씹으려고 하면은 이게 턱이 이렇게 간 상태다 보니까 이 볼살을 계속 씹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거의 한 10번 씹으면은 한 번씩 이게 볼살을 씹어서 안에가 허는 거죠. 그랬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사람들이 저한테 매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표정이 왜 그러냐, 막 그런 얘기요. 근데 그 표정이 왜 그러냐, 그게 이쪽 얼굴하고 이쪽 얼굴하고 되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쪽 얼굴은 되게 좀 날카로웠어요. 지금도 보시면은 이쪽 얼굴이 눈도 더 작아요. 눈도 더 작고, 그리고 좀 날카롭고, 이쪽은 좀 더 그게 둥글둥글 하거든요. 그래서 눈매 교정도 한 겁니다, 제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이쪽 얼굴은 밝은데 이쪽 얼굴은 또 어둡고, 그러니까 뭐 표정 갖다가 시비 거는 사람도 많았고, 그리고 막 혼내는 사람도 많았고, 그리고 턱이 나오다 보니까 비대칭이면서 턱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턱이 나오면 이게 입술이 이렇게 내려가요. 약간 뭐라고 하죠? 우울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양악수술 하기 전에 어떻게 했냐, 그 스튜어디스들이 미소 연습하는 법 아세요? 이렇게 합니다. 여기 송곳니 부분에다가 펜을 하나 물어요. 이렇게 물고서 미소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미소를 짓는 연습을 해요. 그러면은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도 중학교 시절에부터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서 사람들한테, 저는 중학교 시절에 턱이 나왔는데도 이런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저 때문에 엄청 괴로웠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어린 시절에 놀림도 많이 당했고, 이게 평생에 저한테는 어찌 보면은 뭐 아킬레스건 같은 거기도 하고, 그런 트라우마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컴플렉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살면서 제가 이제 양악수술이 큰 수술인데 이 수술을 결심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거 수술 안 하면 평생 후회하겠다. 난 이제 앞으로 사업도 하고 뭣도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내가 그냥 맨날 양악수술 하는 걸 후회하면서 이 내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 살면서
그렇게 살고 싶진 않다. 그래서 되게 과감하게 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교정을 했죠. 저는 교정을 무려 한 7년을 했습니다. 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4년 반을 했고 그리고 5년을 했나? 그 정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 수술하고 나서 1년을 했어요. 그럼 7년은 아니라 한 6년인가 5년 정도 한 것 같네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적어도 그러한 컴플렉스는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이 그런 거였어요. 만약 컴플렉스가 있다면은 그 컴플렉스는 두 가지로밖에 작동이 안 돼요. 첫 번째는 나를 괴롭게 합니다. 누가 컴플렉스를 찌를 때마다 괴로워요. 마치 그 가시 박힌 것처럼요. 발바닥에 가시 박히면은 걸을 때마다 아프거든요. 건드릴 때마다. 근데 그걸 평생 지고 사는 거예요. 컴플렉스가 아프니까. 너 왜 얼굴이 그렇게 생겼어? 왜 뭐 표정이 왜 그래? 왜 말을 그렇게 왜 뭐 그런 거죠. 그런 컴플렉스를 갖고 사는 거랑 그리고 컴플렉스를 이겨내고 사는 거랑 그 이긴다는 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컴플렉스마다 다 종류는 다르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으니까 수술을 했던 거고, 그렇다고 해서 양악수술을 잘 권하진 않습니다. 예쁘게 생기신 분들은 하지 마세요. 그거 정말로 힘듭니다. 저는 이제 뭐 어떤 병원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양악수술하고 그냥 그 병원에서 그날 죽는 줄 알았어요. 말 그대로. 왜냐면 저는 이 뒤틀린 정도가 커서 수술을 좀 많이 했어요. 뭐 여기 막 해가지고 얼굴이 지금 그 티타늄 핀이 한 50개가 박혀 있습니다. 이 안에. 근데 그 티타늄 핀이 50개 정도가 이 안에 박혔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안쪽을 다 째가지고 여기 뼈를 깎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술 첫 번째 날에 이게 입을 못 벌려요. 입을 못 벌립니다. 입이 전혀 벌어지지 않아요. 여기 근육이 다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근육이 끊어졌다기보다는 어떻게 뭐 못합니다. 아무것도. 근데 그 상태인데 코도 당연히 부어서 숨을 못 쉬어요. 여길 다 뺐으니까 이게 부어오르겠죠. 그러니까 코가 막혀서 코로는 숨을 못 쉽니다. 그럼 입으로 숨 쉴 수밖에 없는데 입에 피가 차요. 계속 피가 줄줄줄줄 흘러서 여기 그 피를 빼는 그 튜브랑 연결합니다. 호스를. 근데 그것도 꽉 차고 막 이게 그러면은 코는 막혔지 입으로는 숨을 못 쉬지. 그러니까 숨이 막혀서 깨는 거예요. 계속 잘 수가 없는데 가뜩이나 아파서. 근데 또 마취랑 잠이랑 막 다 섞인 상태죠. 근데 숨이 못 쉬니까 하다가 그러다가 간신히 숨을 조금 쉬어요. 근데 너무너무 아픈 거죠. 자, 죽을 것 같이 아픈데 말도 못해요. 그리고 입은 피로 가득 차 있고.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이제 거기 간호사가, 그 병원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그 간병도 못 한다. 그리고 간병인 못 잠잘 수 없다. 막 그러고. 그리고 간호사 한 명도 너무 불친절하게 막 해서 그냥 참으시라고. 제가 새벽에 하도 힘들어서 쩔뚝거리면서 나가가지고 숨이 안 쉬어지고 너무 괴롭다 막 이렇게 했어요. 말도 못하니까 글로 써가지고. 근데 그냥 피 여기다 뱉으세요. 그 피곤에 찌든 그 간호사 멘트,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았는데, 근데 그냥 그 사람은 뭐 내가 알 바야? 그런 거죠.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트라우마를 이겨내는 것, 그리고 컴플렉스를 이겨내는 것은 힘든 일인데 이겨내고 나면은 사실 그 다음은 별것도 아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되게 사람이 강해진다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성형수술 중에서 제일 힘든 게 양악이기 때문에
그리고 양악 중에서도 저는 위아래를 그냥 싹 다 했기 때문에 성형에 대한 공포가 사실 이제 없어요, 거의.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내가 신체적인 어떤 부분이 컴플렉스라고 하면은 그걸 해결하는데 두려움도 없고요. 왜냐면 그 정도 고통도 겪어봤으니까 나머지는 금방 또 해결하겠지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처럼 비대칭 때문이건 아니면 못 때문이건 얼굴에 컴플렉스가 심하다, 그것 때문에 놀림당하고 그리고 그런 어린 시절에 괴로움이 많다 그러면 그냥 수술하고 새삼 찰주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더 건강한 영혼이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걸 해소하지 못하고 쭉 살면은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저는 내가 이 고작, 생각해보면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한 달만 고생하면 되는 건데 이 한 달을 고생하는 걸 두려워서 평생 동안 후회하면서 산다? 저는 그것보다 그냥 고생을 감당하는 게 비록 힘들지만 너무 값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 두려움 없이 그냥 수술을 했던 거를 저는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시기에 사실 되게 일도 많고 그리고 리스크도 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됐던 것 같아요. 잘 됐고,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뭐냐면은 컴플렉스 있는 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세상에 컴플렉스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 개의 컴플렉스도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이 사람들은 어떤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한 적이 없지만, 컴플렉스가 있다가 이걸 극복한 사람은 훨씬 더 강한 사람이 돼요. 저는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봤어요. 예를 들면은 한 여자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어린 시절에 되게 뚱뚱했어요. 그러니까 소화비만 스타일이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친구들한테 놀림을 너무 많이 당했고 그리고 되게 괴로워했어요, 학창시절 내내. 그러다가 성인이 되고서 이걸 다 이겨낸 거예요. 독하게 다이어트하고 그리고 자신만의 그 아름다움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단순히 그냥 몸만 뭐 다이어트한 게 아니라 정신도 강해진 거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해낼 수 있다, 이 마인드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전에는 그런 마인드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컴플렉스를 이겨냄으로써 더 넥스트 레벨의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컴플렉스가 있건 트라우마가 있건 너무 비통한 일이지만 그걸 이기고 나면은 몇 배는 더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런 컴플렉스, 제가 갖고 있는 컴플렉스들을 이겨가는 과정이 자랑스럽고, 제가 그렇게 그냥 대외적으로 다 얘기하고 다닐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현재 해결할 수 없는 컴플렉스들도 있죠. 예를 들면 뭐 키 같은 거. 근데 그 키나 뭐 어떤 종류의 컴플렉스도 그것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어진 것 같아요. 왜냐면 적어도 제가 키가 큰 편이 아닌데, 근데 키는 작을지라도 나머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 다 최선의 삶을 살았다,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저보다 키가 큰 사람을 만나건 아니면 뭐 어떤 것든 나은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보다 꿀리는 게 별로 없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컴플렉스가 만약에 있다면은 그걸 다 이겨내고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